네, 아침을 여는 모닝주스,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의 키워드 김영철 대표는 정부와 삼성의 콜라보를 적어주셨고요. 자, 이성훈 차장께서는 원화절하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김영철 대표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와 삼성의 콜라보를 꼽아주셨습니다. 휴일 이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또 앞으로 성장 계획에 대해서 발언을 또 일삼았는데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삼성과 정부의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즉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생각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사업에 대한 선포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정부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세계 1위, 펠립스 쪽에서 점유율 10%를 이제 목표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다라고는 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가 있었지,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선 점유율이 지금 3%도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종목들 좀 작은 종목들 쪽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큰 움직임들은 보여주지 못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정부는 침체된 경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를 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서의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투자의 기대를 앞두고 종목 간의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즉 현재의 지금 좀 부진한 상황에서의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더 성장 동력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업종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부도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삼성전자도 미래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앞으로 관련된 주가 흐름에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와 삼성의 콜라보 첫 번째 키워드로 꼽으셨고요. 이성훈 차장께서는 원화 절하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67원을 현재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단적으로 네. 배당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반면에 외국인 수급의 이탈은 가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특이하게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표상으로 먼저 살펴보면 그 1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 전기 대비 0.3% 하락하는 수치가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 대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은 2017년 4분기 이후에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재정 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조금 더 부각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통화 정책의 확대 가능성도 부각이 되었지만은 이 부분은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일축을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 자체는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원유의 수급 자체도 수입액이 작년에 동기 대비해서 약 10억 달러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환율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작년 4월 대비해서 올해 4월이 배당의 송금액의 증가가 확실히 또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별 배당액도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이 환율의 부담을 가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환율의 그 강세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연속될 때 지금은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 없지만은 네.
향후에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이슈가 되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개월 이래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상승폭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환율에 관련된 이슈를 적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움직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두 분의 다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김영철 대표께서는 드러난 민낯이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고요. 이송훈 차장께서는 FOMC의 금리 방향이라고 금리 향방이라고 꼽아주셨네요. 자 김영철 대표가 꼽은 드러난 민낯. 어디에서 민낯이 드러났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제 민낯이 이제 드러났다. 지난주에 발표된 네, 수치 방금 말씀하신 차장님께서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한국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증시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도대체 약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결론은 지금 뭐 팩트, 결국 지표에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쪽에서의 부진한 상황들이었고 미국이나 또한 중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부양책 쪽에서 지원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와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 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화 약세 흐름도 상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실적, 앞으로의 좀 더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이것보다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글로벌의 낙수 효과, 즉 글로벌이 유동성을 통해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러한 자금들이 또한 다른 시장 흘러가는 자금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좀만 상승한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중국 쪽에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위안을 한번 삼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5월 달에 좀 마지막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MSCI에서 중국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 편입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잡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5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죠.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고 여기다가 환율도 상승하고 기업들의 실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5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성훈 차장께서는 FOMC의 금리 향방이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5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는데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금리 네. 발표에 대해서 뭐 동결에 대한 예상치가 컸었고요. 네. 일단은 인하에 대한 그런 코멘트의 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결에 조금 더 강한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살펴보면 경제 활동에 대해서 탄탄한 성장세를 언급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선 1월 성명서에서는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2%에 미달했다는 지적을 이번에 성명서에는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서 인내심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코멘트에 반해서 그 연준의 경우는 인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흐름. 그쵸? 그렇다 보니까 네. 약간의 채권 시장에서 그 가격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다른 요인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던 초과 지준금리를 5bp 인하를 네. 하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네. 주식 시장 자체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에서 뭐 GDP 수치 자체도 미국은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다 보니까 단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금 시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세부적으로 뭐 GDP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그 기로보다는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네.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강하게 하면서 주식 시장을 조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그 이후에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여부를 고려하면서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금리 인하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향후 시장의 움직임, 오늘 미국 시장 장 후반에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과 향후 이 연준의 추가적인 스탠스 잘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토대로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죠. 김영철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리노공업입니다. 네. 네, 리노공업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부품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정부의 집중 육성 전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리노공업의 최대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에서는 어느 쪽에 매출 비중이 더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리노공업 쪽에서는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안정적인 성장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5G나 인공지능 쪽에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수요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의료기기 부품 사업에서 매출 기여도가 올해 한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의료 사업 쪽에서도 실적에 큰 영향을 주겠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초음파 프로브, 지멘스형 의료기기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조금 더 이 리노공업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노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이성훈 차장께서는요? 네. 현재 시장을 놓고 살펴봤을 때 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종목이 부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기존에 없었던 뭐 유튜브 시장 성장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살펴보면 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키네마스터인데요. 네. 현재 시가총액은 약 900억 정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6억의 적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 5억 9천만 원의 적자를 나타내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일단 단순히 적자 기업인데 이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매출액 기반의 성장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인당 이용자 수 그리고 월별, 일별 이용자 수 추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다운로드는 약 1억 2천만 건이고 월별 유저 자체는 2,200만 정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성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광고 부분에서 성장까지 동반이 된다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을 대비해 볼 때 약 900억에서 시가총액 2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 네. 성장을 계속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네마스터 앱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인데요. 키네마스터 그리고 리노공업을 두 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